실패하지 않고 성공 확률이 보장이 된 유일한 방법, 검증된 유일한 방법이에요. 검증된 유일한 방법. 그래서 이 교육의 핵심, 이 외에 방법이 있으면 저를 알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성윤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어머니들의 그 답답함과 이런 거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큰 원론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AI 시대가 왔는데 2017년 내 초등학교 1학년 다니는 아이면 과거의 방법대로 쭉 해서 2032년까지 가서 저기에 우리 아이가 사회에 진출하게 된다고 하면 큰일 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AI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촉발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사회가 엄청나게 변하거든요. 저기 보시면 Jobs replaced by AI라고 했죠. AI 시대의 명확한 사회 특징 하나를 모든 미래학자한테 물어보면 양극화입니다. 미래에는 양극화가 일어납니다. 어쨌든 챗GPT라고 아시죠? 챗GPT가 2022년도 말에 나오면서 깜짝 놀랐죠.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컴퓨터가 이제 말을 배웠다는 거예요. 진짜 사람처럼 대화를 하는 그런 놈이 나타난 거죠. 그걸 Large Language Model이라고 합니다. LLM이라고 합니다. Large Language Model은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아서 잘하는 것처럼 컴퓨터에 아이의 뇌와 같은 원리의 알고리즘을 짜놓고 학습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어라? 얘가 말을 배웠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학습을 해서 진화를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갑자기 무서워지지 않나요? 지금 현존하는 가장 똑똑한 로봇들은 뭐예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걸어다니지 않고 굴러다니는 자동차가 현재는 자율주행까지 가게 되면 내가 목적지만 정해주면 얘가 알아서 그 목적지에 저를 데려다 줍니다. 목적지는 누가 정해요? 사람이 정합니다. 기계가 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AI 시대에 우리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는지는 가는 방법에 대한 거를 연구하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사람은. 내가 목적지를 제대로 정해야 내가 가 있어야 될 장소와 가 있어야 될 시간에 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영어 교육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가장 연관이 많기 때문에 제가 AI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교육인가? 영어죠. 영어를 한국어만큼 해서 진성 바이링구얼로 키워야 됩니다. 이중 언어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중 언어자를 크게 분류를 하면 coordinate bilingual, 그다음에 subordinate bilingual. 한국말로 할 때는 한국말로 생각하고 영어로 얘기할 때는 영어로 생각하는 그게 진성 이중 언어자입니다. 그렇지 않고 겉으로는 두 가지 언어를 하는 것 같지만 안에서는 한국말로 얘기할 땐 한국말로 생각하고 영어로 얘기할 때도 한국어로 생각하고 안에서 mental translation, 머릿속에서 번역을 해갖고 말하고 이해하는 영어가 들리면 그걸 한국어로 전환을 해서 이해를 해야 내가 fully 이해가 되는 그런 사람을 subordinate 이중 언어자라고 합니다. subordinate bilingual. 대표적으로 미국에 이민을 갔다고 하면 아이들은 진성 이중 언어자가 되고 어른들은 다성 이중 언어자가 됩니다. 계속 한국말로 생각을 하고 한국어로 단어를 떠올리면서 그걸 영어로 바꿔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것도 바이링구얼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근데 뇌를 촬영을 해보면 그걸 프로세싱하는 위치가 달라요. 자, 그래서 제가 진성 이중 언어자가 꼭 돼야 된다라는 게 왜 AI 시대랑 그게 왜 관련이 있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AI 시대에 개발돼야 될 우리 두뇌가 있습니다. 우리 두뇌는 아시겠지만 여러 역할을 하는 분화가 일어나서 각 역할이 다 다른데 특정 부분을 더 많이 개발을 해야 돼요. AI가 따라올 수 없는 지능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AI는 갖출 수 없는 능력을 인간이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지금 교육하는 그 방법대로는 그게 많이 개발이 안 돼요. 근데 이중 언어자로 키우잖아요. 그럼 그 부분이 엄청나게 개발이 됩니다. 이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언어 교육과 AI 시대에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일반론에서는 겹치는 부분이 언어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언어자의 뇌가 뭐가 다르냐면은 이중 언어자는
인간의 뇌의 요 앞부분에 이마 바로 뒤에 있는 게 전두엽, 그리고 그 요 앞에 있는 포션이 전두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노링구얼들, 단일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과 바이링구얼들을 보시면은 이 전두엽의 활성화 정도가 1.5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 평균적으로 차이 난다는 거는 뭐예요? 그 이상 차이 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어를 더 잘해야 돼요. 예전보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영어를 더 잘해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했던 학습 목표가 시험에 통과해서 대학 들어가는 영어였다면은 이제는 그걸 과감히 버리셔야 됩니다. 바보 됩니다. 되뇌를 이제 4개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전두엽이 가장 늦게 발달을 합니다. 그 중에 전두엽, 맨 앞에 있는 이마와 맞닿아 있는 이 부분이 가장 늦게 발달을 해요. 그 사춘기 때는 이 전두엽이 발달을 안 했기 때문에 사춘기 이후에 발달을 하거든요. 사춘기 때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아이가 겉은 성인처럼 몸이 막 다 자라고 2차 성징이 다 나타났는데 행동은 걷잡을 수 없는 행동을 하죠. 막 가출하고. 그 얘들이 왜 가출을 하냐? 가출하면 부모가 걱정할 거라는 생각을 못 합니다. 왜냐? 공감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두엽은 CEO의 뇌라고 불리는데 왜 CEO의 뇌라고 부르냐면 뇌의 다른 부분들을 조합을 해서 능력을 발휘하게끔 하는 뇌가 전두엽이에요. 그래서 CEO의 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 해결력, 창의력, 의사결정력, 청소년기를 지나야 완성이 되고요. 대립하는 생각을 조율하고 선악을 판별하는, 그리고 여러 가치들을 비교평가하고, 그래서 여기 플래닝이 일어나는, 계획하는 부분도 여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손상이 되면 도덕성과 통찰 능력, 판단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부분이 발달한 사람일수록 뇌질환도 늦게 걸린다는 거예요. 평균 치매가 5년 이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이중언어자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월등히 압도적으로 진짜 영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식의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영어의 행위는 중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영문학과 애들보다 시험을 잘 보는 게 우리나라 애들이에요. 수능 영어 시험을. 근데 걔네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 한국 애들은 진짜 영어 잘하겠네. 아니라는 걸 아시잖아요. 영어 한마디도 못한다는 거를. 시험만 잘 본다는 거. 이 부분에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언어자의 뇌는 이 앞부분이 전두엽이 굉장히 발달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뇌가 담당하는 부분이 인공지능이 함양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분류를 하면은 동물들 보면 맨 오른쪽의 뇌가 지금 보시는 인간의 뇌고, 두 번째로 작은 게 저기 원숭이의 뇌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개, 그 다음에 고양이. 고양이는 여기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고양이의 행동과 개의 행동을 비교해 보세요. 개는 내 느낌에 약간 공감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강아지는? 근데 고양이는 주인이 아파갖고 옆에 쓰러져도 개의치 않아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못된 동물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전두엽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고양이 집사죠. 고양이는 나 몰라랍니다. 사회적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회성을 담당하는 부분도 이 앞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인류도 보시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맨 왼쪽에 이 이마의 기울기가 이게 쓰죠. 맨 오른쪽이 호모사피엔스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두뇌도 예전에는 우리가 전두엽이 발달을 안 하다가 호모사피엔스로 오면서 이 뇌 앞부분에 두개골이 모양새도 진화했다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 전두엽이 나중에 발달을 하고 있고, 지금의 인류는 그 전두엽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부가 나뉘어지는, 이것에 따라서 나눠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서울대학 가고 사법고시 패스하고 이런 사람들이 전두엽 필요 없습니다. 왜? 암기의 뇌는 거기에 필요가 없어요. 그 knowledge를 쌓는, 지금 인공지능이 훨씬 잘하는, 물론 계산기 나왔다고 연산을 안 배우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이 암기를 더 잘한다고 우리가 암기를 배울 필요는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암기를 합니다만 그거보다 고등적인 고차원적인 두뇌에 그걸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뇌를 알면 알수록 언어가 어떻게 발달이 되는지에 대한 그 원리에 근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어 습득의 원리를 충실히 따르는 본질 영어 교육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이가 이중언어자가 되고, 그 이중언어자가
전전두엽이 활성화가 된 그 두뇌 개발이 되고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AI 시대의 리더층으로 합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원리에 집중하시고 그 원리에 반하는 학습 행위를 걸러내시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그 눈을 가진 부모를 만난 아이는 그 아이를 뭐라 그래요? 행운아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물려줄 건물이 있어야 부자 엄마 아빠가 아닙니다. 이 통찰력을 갖고 계신 부모님이 부자 엄마 아빠가 되시는 겁니다. 이런 거죠. 엄마, 여기 인플루언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인플루언스가 무슨 뜻이야? 그러면 인플루언스는 영향이라는 뜻이야. 영향을 미치다, 끼치다. 이렇게 되면 엄마는 금방 어떤 잘못을 저질렀나요? 아이가 스스로 이 단어의 뜻을 추측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을 했죠. 박탈을 한 겁니다. 그럼 엄마는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데 이 아이를 지금 망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교육은 인플루언스, 영향, 한국어와 영어는 1대1로 절대로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물질 명사, 보통 명사 빼고는 1대1로 매칭이 안 돼요. 넌 절대 생각하면 안 돼. 너 외워야 돼. 이렇게 교육을 해서 우리의 전전두엽을 개박살을 냅니다. 그 과정이 그 반대의 과정, 사고하는 과정이 축적이 돼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오늘 외워서 내일 쓸 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암기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깨달아서 무의식적으로 저절로 생깁니다. 그래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좋은 자양분을 주기만 하면 됩니다. 잘 먹이면 건강하게 자라잖아요. 언어도 똑같아요. 잘 자양분을 주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느 순간에 영어로 말을 뱉기 시작합니다. 그럼 인간의 두뇌에서 어떻게 언어를 습득하는 그 원리를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방법 있죠. 그 방법 10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걸 다 써보세요. 학교에서 여태까지 했던 거. 단어 빈칸 채우기 하고 외우고 문법을 외우고 시험을 보고 시험의 유형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 적으세요. 그 10가지는 20가지 다 적으시고 자, 일단은 그것만 안 하면 우리 아이는 일단 안전합니다. 언어는 이중 언어자는 어떻게 언어를 습득하는가? 이분법적으로 설명하는 건 좀 위험하긴 합니다. 왜냐면 둘 다 쓰기 때문에. 근데 이분법적으로 설명하는 게 좀 쉽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절차적 기억을 사용을 합니다. 서술적 기억이 아니라. 절차적 기억은 제가 저기다 쌍쌍발을 그려놨고요. 오른쪽에는 돼지발을 그려놨습니다. 돼지발을 싹 단면을 잘라놓은 거죠. 그러면 딸기 시럽의 한국어 감각에 한국어 능력이 바닐라 아이스크림으로 쌓여져 있고 영어 문법이 초콜릿 코팅으로 쌓여있고 그 다음에 영어 단어들이 크런치로 붙어있는 게 저 돼지바고요. 영어 감각과 한국어 감각이 각각의 기둥으로 서 있는 게 쌍쌍바고 중간이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 중간에 언제 이어지나요? 사춘기 이후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춘기 전에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조차도 너 이거 한국어로 해석해봐. 너는 한국어로 되는 거 너 이거 영어로 얘기해봐. 하면 그게 짝짝짝 잘 되는 애는 그건 문제가 있는 아이예요. 그걸 학원에서 그 스킬을 배웠다는 아이죠. 우리 교과서로 학습 훈련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는 훈련의 결과가 아닙니다. 생각의 축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반복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왼쪽의 절차적 기억은 저런 식으로 그 스킬이 머릿속에 안착이 되고요. 서술적 기억은 그 행위를 하면서 멈추는 순간 저렇게 이렇게 기울면서 내려가잖아요. 그게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에 따라서 그 행위를 멈추면 모든 걸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신이 우리한테 준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나쁜 기억도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맨날 이불킥 하다가 우리 죽어요. 자기가 창피했던 기억들, 실수했던 기억들, 그 계속 우리 머릿속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은 망각과 확선에 따라서 잊혀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오른쪽 그래프의 저 꼭지점이 언젠가요? 시험 공부를 계속 하다가 그 시험 본 날이에요. 시험 본 날. 시험 본 날은 어떻게 됩니까? 영어 시험 보고 나서 시험지 제출하고 교실 밖에 딱 나와서 복도에서 머리 한번 털어보세요. 그럼 크런치들이 쫙 바닥에 떨어집니다. 보캐블러리들이 5분 전에 알았던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나요. 암기 과목의 특징이죠. 5분 전에 나는 분명히 한글 창제의 연도를 알고 있었는데 시험 보고 나왔더니 다 까먹었어. 휘발성이라는 거죠. 근데 절차적 기억으로 습득하는 거는 휘발성이 되지 않고 저 위에 계속 머무릅니다. 지속적으로. 대표적인 게 자전거 타기가 있습니다. 자, 자전거 타기 어떻게 타나요? 교보문고 가서 자전거 타기 교본을 사갖고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자전거를 타게 됩니까? 아니죠.
내가 가면서 아빠 놓지 마 하면서 아빠가 뒤에서 잡아준다고 하지만 거기서 처음으로 배신을 당하죠. 부모로부터. 아빠가 놉니다. 그럼 얘가 가다가 중심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해보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넘어질 때 아빠가 잡아주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안 잡아줬어요. 그럼 배신감 팍 들죠. 근데 그걸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는 넘어지거나 타고나지 점진적으로 30도로 타다가 60도로 타다가 90도로 타지 않습니다. 언어가 그렇습니다. 언어의 불변의 습득 원리 중에 하나는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학원을 보냈더니 3개월 만에 막 학교 성적이 올라요. 여러분 아이는 지금 망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한국어로 비유를 해드릴게요. 한국어로. 우리 아이가 이런 조크를 이해하게 될 때 언어 자극력이 생긴 겁니다. 애야, 오징어랑 빨래는 말릴 수 있는데 짱구는 못 말려. 그랬더니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하하하 웃어요. 앞에 오징어와 빨래는 말리고 뒤에 짱구를 말리는 거는 하나는 건조하다라는 사동사인 마르다고 뒤에는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리다라는 동사에 사전에서 찾아갖고 얘가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 조크를 알아듣는 거죠. 그게 아니죠. 얘는 그걸 사전에서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무슨 뜻인지 눈치로 다 알아요. 그거를 언어 자각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법을 배우지 않았는데 문법에 맞게 얘기를 해요. 자각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계속 틀려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서를 많이 하면은 문법은 빨리 잡혀요. 독서를 통해서 언어에 대한 눈치를 길러야 됩니다. 그게 언어 자각력입니다. 언어에 대한 눈치. 그래서 이 교육의 핵심은 독서입니다. 독서. 검증된 유일한 방법이에요. 검증된 유일한 방법. 진성 이중 언어자가 되기 위한 실패하지 않고 성공 확률이 보장이 된 유일한 방법, 독서입니다. 이 외에 방법이 있으면 저를 알려주세요. Well played, skipper. Well done. Congratulations coming in.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onny. Sonny, what was the key today? 3 points. Simple as that. Yeah, simple as that. And 자, 여기서 자 주장이기 때문에 게임이 끝나면은 인터뷰를 하는데 졌을 때도 인터뷰를 하고 이겼을 때도 인터뷰를 합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와 3대1로 이겼을 때의 인터뷰입니다. 근데 손흥민과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어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So, what was the key point today? 오늘 승리의 주 원인이 뭐였냐라는 거를 물은 거죠. 보통 일반인들은 이런 대답을 했겠죠. 오늘은 팀워크가 되게 잘 됐고 이기적인 플레이가 없고 이타적인 플레이를 했으며 아무개가 돌진을 되게 잘했고. 근데 What was the key point today? 3 point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막 웃어요. 게임을 이기면 승점 3점을 가져오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What was the key point? 주요 성공 요인, 그 포인트를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점수 포인트, 다른 뜻으로 쓰였죠, 포인트가. 그걸 중의적으로 손흥민이 언어 유희까지를 해버린 거예요. 빵 터졌죠. 그러고 나서 손흥민이 이제 줄줄줄 얘기를 합니다. 손흥민은 문법이 다 틀려요. Interim Grammar를 구사를 합니다. 근데 대화가 다 돼요. 왜? 상대방의 의도를 이해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언어 관점 획득력이라고 합니다. 아까 뭘로 길러진다고 했어요? 독서로 길러진다고 했잖아요. 하워드 가드너가 말한 8가지 다중지능이 있죠. 그 지능 중에 한 가지 지능은 언급만 했고 그 지능 리스트에 포함시키지 않은 지능이 있습니다. 그걸 바로 existential 지능이라고 해요. 저기 8가지가 아니라 지금 9가지가 표현이 되어 있죠. existential 지능은 실존 지능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어요. 9개의 지능 중 너가 부족한 지능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 따른 지능 중에서 인공지능인 제가 갖추기 어려운 지능들은 몇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히 인간 고유의 지능들이 포함됩니다. 자아성찰지능, 대인관계지능, 실존지능. 나 지금 기가 막혀갖고 얘가 지가 부족한 지능을 지가 얘기를 해요. 근데 자아성찰지능은 자기 반성하는 지능이거든요. 내가 인공지능은 그거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여주기 때문에 필요한 지능이 아니에요. 대인관계지능? 저거는 인공지능도 갖출 것 같아요. 앞으로 사람과 플러팅을 하거든요. 얘가 지금도. 근데 실존지능은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AGI가 나올 때의 피크를 이룰 우리 아이들이 갖춰야 될 지능 중에 하나가 실존지능입니다. 실존지능은 삶의 의미나 존재에 대한 깊은 질문을 다루는 능력입니다. 뭐냐? Why입니다. Why. 인공지능은 Why를 묻지 않습니다. I am programmed to do. 나는 프로그램돼서 하는 거지 나는 이유가 없어요.
자율주행차에서 자동차가 너 여기 가야 돼 라고 정하지를 않아. 왜? 걔는 Y가 없거든요. 근데 나는 Y가 있어요. 나는 저길 가야 돼. 왜? 뭐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약속 장소이기 때문에, 아니면 내 미래를 찾아서 난 여기 가야 돼. 그 Y가 있기 때문에 행선지를 정하는 것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는 가장 최단 거리는 인공지능이 해서 알아서 갑니다. 우리 아이들은 뭘 해야 돼요? Y를 묻는 교육을 받아야 되고 Y를 묻는 독서를 해야 됩니다. 지금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더 좋은 교육 정보 받아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을 쫓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 가서 의미를 찾는데 허무하다고 막 그러죠. 그 반대가 돼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의미를 찾게 해서 그 과정이 행복하고 결과적으로 성공이 따라오게끔 하는 그 패스로 교육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중 언어자로 키운다는 의미가 AI 시대의 인재로 기르는 그 지름길이다. 그리고 핵심 교육 방법이다. 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죠. 초등학교 때 영어로 끝내놔야 중고등학교 때 수학, 과학에 집중해서 대학 좋은 데 갈 수 있어. 그런 헛소리 그만하시고요. 언어는 6학년 때까지 해서 끝내는 과목이 아니라요. 평생을 걸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학습법, 독서를 통해서 우리의 지능이 발달하는 중요한 도구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원리에 따라서 내 아이를 교육시키고 있는지, 독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주시고 아이가 궁극적으로 질문하는 아이로 키우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